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절대로 죽지 않는 사람. 따뜻한 햇볕이 내 몸을 감싸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내가 잠에서 깬 곳은 내가 자주 애용하는 별장 중 한 곳이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눈치챘겠지만 나는 꽤나 돈이 많은 부자이다. 집안이 부자인 것은 아니고 내 능력으로 벌어들인 돈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일반적인 공부를 잘한다거나 일을 잘한다 같은 능력이 아니고 영화나 만화 같은 곳에서 나오는 초능력이다. 내 능력은 바로 불사신이다. 불로불사로 불리는 죽지도 늙지도 않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영원한 생명이다. 참고로 내 능력을 알고 있는 수많은 최상 위층에서 내 능력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연락도 많이 오고는 한다. 아마도 가진 것이 많으니 죽는 것이 두려울 테니 말이다. 아무튼 이 능력으로 나는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위험한 지역에서 일을 하고 기계들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심해나 극한의 땅 등에 들어가 광물이나 여러 가지를 채취해와서 그것을 비싸게 파는 것이다. 매우 희귀하고 쓰임새가 무궁무진하여 돈벌이가 짭짤한 정도를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능력이 있다고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심해에 들어가면 몸이 부서지는 듯한 압박감과 고통이 오고 화산 근처에 가면 몸이 불타는 끔찍한 고통이 동반된다. 하지만 내 몸은 부서지지도 않고 불타지도 않는다. 다만 그 고통을 느낄 뿐이다. 이제 이 일도 그만할 것이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 돈은 많이 벌리지만 말이다. 이번 일은 아는 사람은 정말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적은 인원만이 알고 있고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은 대기업의 간부들이다. 그들은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한 가지 광물을 발견하였다. 그 광물이 어떤 것인지는 전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 광물을 잘만 이용하면 과학이 훌쩍 발전할 정도로 엄청나다고 한다. 그들은 광물을 철저히 분석하였고 대충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는지 알아냈다. 그곳의 위치는 북극의 한 얼음 계곡에 있는 얼음 동굴이었다. 그곳으로 내려가면 마그마가 잠자고 있는데 그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간부들과 나는 그곳으로 이동했다. 나는 안전장치를 몸에 채우고 간부들은 가져온 장비에 그것을 연결했다. 이 안전장치는 그 광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그마에 녹지 않는 거의 유일한 안전장치이다. 천천히 내려가자 후끈한 열기가 느껴졌고 어느 정도 더 내려가자 마그마가 보였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마그마에 몸을 밀어 넣었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로 끔찍한 고통이다. 고통들은 도무지 적응이란 것이 안 된다. 그렇게 고통을 참아가며 광물을 채취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내가 광물을 채취하면서 무엇인가를 잘못 건드린 것인지 지진이 일어났고 나는 마그마 밖으로 나가 벽에 몸을 고정하고 빠져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무엇인가 위쪽에서 우수수하고 떨어졌다. 나는 단순히 지진으로 인한 돌들이 떨어지는 줄 알고 그것을 무심히 쳐다봤다. 그 순간 그들과 눈이 마주쳤다. 그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대기업 간부들이었다. 멈칫하는 사이 그들과 밖에 있던 장비들은 마그마 속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장비에 안전장치가 연결되어 있던 나는 그대로 딸려 들어갔다. 그들과 장비는 금방 녹아버렸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는 달리 녹지 않고 계속 고통을 받고 있었다. 동굴이 무너져 마그마를 덮었고 나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죽고 싶을 만큼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죽지 못하고 있다. 아마 조금만 기다리면 누군가 구해주겠지. 너무 고통스러우니 빨리 좀 왔으면 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우리가 이곳에 온 사실은 간부들과 나만이 알고 있다는 것을. 나를 구해줄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이다. 난 그곳에서 몸이 불타오르다 못해 녹아가는 듯한 고통을 받으며 영원히 갇히게 된 것이다. 영원한 고통을 받으면서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시체가 없었다. 부지만 쓸데없이 넓은 카나가와의 한 대학교를 다닐 때 내가 겪었던 일을 풀어보겠다.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저 멀리 건너편에 보이는 학교 내 건물 옥상에서 한 남자가 뛰어내리는 장면을 보았다.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도움을 청하려 소리를 지르려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남자가 떨어진 곳에 시체가 없었다. 너무 이상하다. 다시 한번 그 남자가 있던 옥상으로 시선을 돌리자 아까 그 남자가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지면에 충돌하기 직전에 쓱 하고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금 반복해서 옥상에서 몸을 던졌다. 루프처럼 영원히 멈추지 않을 듯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몸을 던진 다음 사라지고 또다시 몸을 던진 다음 사라졌다. 영상을 반복 재생한 것처럼 끝없이 반복되는 장면. 죽은 자는 죽을 당시의 상황을 반복한다는 속설을 떠올렸다. 그 남자는 필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겠지. 매일매일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남자는 자살 광경을 반복했다. 몇 번이고 그 장면을 목격하던 나도 어느새인가 익숙해져 그다지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자살 풍경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식당을 향해 걷고 있을 때였다. 문득 위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나 좀 제발 멈춰줘. 너무 힘들어.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내 머리 바로 위쪽 몇 미터 거리에서 나를 향해 떨어지는 남자의 얼굴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떠올렸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장소는 그 남자가 추락을 반복하던 그 장소였다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떠올린 듯 이미 때는 늦었다. 왼쪽 어깨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나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어깨는 탈구와 팔꿈치 골절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친구의 말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벼랑간 내가 어깨를 붙잡으며 갑자기 쓰러졌다고 한다. 머리 위로 수직으로 떨어져 내려오던 그 남자의 얼굴. 반쯤 웃는 것도 같던, 경련이라도 일어난 것도 같던 그 얼굴. 내 어깨를 스치던 그 머리카락의 감촉. 나는 그 감촉과 충격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나서 학교에 찾아갈 일이 있었는데 그 남자는 아직도 자살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다. 나는 절대 자살만큼은 하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